안녕하세요. 디지털 인문학 프로젝트 텍스트 바이닝을 통한 출판사별 검인정 국정 한국사 교과서 비교 분석을 맡게 된 역사학과의 프로프 박물규입니다. 프로젝트 선정 이유, 프로젝트 진행 과정, 프로젝트 결과, 프로젝트 의의와 한계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선정 이유입니다. 다양한 교과서가 있는데 왼쪽 세 개가 검정 교과서입니다. 검정 교과서는 민간에서 제작되었고 국가에서 검정을 통과하여야만 교과서로 인정될 수 있는 교과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당 교과서는 다양한 시각, 민간에서 제작됐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을 포함할 수 있고, 다만 국가와 출판사라는 일종의 이종 장막에 의해서 그 다양한 시각이 감추어져서 은밀하게 전파될 수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정 교과서를 제3자의 입장에서 조사하고 비판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프로젝트에서는 다양한 대한민국의 역사 교과서를 디지털적으로 추출해서 시각화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고자 합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입니다. 분석 대상 선정, 분석 절차, 비교 분석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8차 교육과정 때 주문학 교수가 가장 많았던 미래엔 중간이었던 금성, 가장 적었던 동아를 대상으로 했고, 시기별 구분을 위해서 2002년, 2009년 교과서를 추가했습니다. 분석 절차는 총 3가지 챕터, 분석 내용 선정, 문장 처리, 시각화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모든 범위를 분석하는 게 아닌 특정 부분을 추출해야 되는데, 정근대 부분 같은 경우에는 키스나 디피디아 기준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연구가 많은 조선 왕조 설립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교과서가 작성되는 시기와 해당 연구가 활발했던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해당 주제에 대한 가치관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현대 부분은 박정희의 경제정책을 실시했는데 박정희의 경제정책을 대상으로 했는데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오늘날도 여전히 논쟁적이고 그리고 정치 개입적인 측면에서 민감하기 때문에 면밀하게 다뤄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장 처리는 스태밍과 스타월즈 과정을 거쳤는데 원래는 파이썬의 NLTK를 통해서 하려 했으나 컴퓨터의 버전 오류나 다운로드 오류로 인해서 컴퓨터에서 작동이 되지 않아서 스타월즈와 스태밍 한국어 목록표에 따라서 직접 수기로 작성을 했습니다. 시각화는 보현드 툴과 워드크라우드로 이루어졌는데 보현드 툴에는 차트, 단어 수, 그리고 그 빈출 단어가 다른 단어와 어떻게 쓰였는지 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분석 과정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 워드크라우드가 보현드 툴이 가독성이 너무 떨어져서 jamesdavis.com이라는 곳에서 제공하는 워드크라우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비교 분석은 2009년과 2015년 교과서를 비교하고 2015년끼리 비교하고 2002년 교과서를 언급하는 것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비교 분석은 먼저 교과서의 구성 비교, 교과서 내용 비교, 그다음 그거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과서 구성 비교를 보자면 기본적으로 2015년 교과서가 2009년, 2002년 교과서보다 압도적으로 내용이 적습니다. 거의 5분의 1에서 3분의 1인데 그렇기 때문에 군사 교통에 대한 내용도 빠져 있고 기본적으로 내용이 부실해서 100을 넘는 단어가 거의 없습니다. 이 양의 차이는 왜 나타나느냐 하면은 교육과정의 변화로 인해서 어느 정도 중등 교육과정에서의 한국사의 위상이 떨어진 게 아닌가, 비중이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교과서의 경우는 다른 교과에서 다루지 않는 이 조선 왕조 설립 당시의 세계사에 대해서 다루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차트를 보면은 압도적으로 국정교과서가 많고 그다음 2009년 교과서, 나머지 2015년 교과서는 거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현대는 정근대와 다르게 차이가 많이 없었습니다. 금성은 특징적으로 시대 배경을 같이 언급했고, 그리고 특히 미래엔 교과서의 동아화 교과서는 한 개 부분이 다른 것의 거의 두 배에서 세 배 정도로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거의 400에서 600 사이를 포진하면서 정근대와 다르게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은 근현대와 정근대의 일종의 비중을 알 수 있는데, 2015년 교과서가 2002년이나 2009년 교과서와 달리 근현대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거는 교육과정의 변화에 의한 차이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차이가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왜냐하면 실제 역사가 진행된 길이는 정근대가 압도적으로 많고 학생들이 모르는 미지의 것들이 더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근현대가 정치에 더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과연 긍정적으로 변화했는가에 대해선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내용 비교를 나설 텐데, 워드크라우드 자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하나만 살펴보고 이런 식으로 분석했다라는 걸 살펴보고 그 다음에 도표화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조선시대 통치 체제에 관한 부분인데, 2009년은 세조, 단종, 장악이라는 단어를 같이 썼는데, 이거는 개우정난, 세조가 단종의 정권을 찬탈해서 국왕에 오른 개우정난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15년 미래인 교과서는 이러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통치체제 부분에서 2009년 교과서는 통치체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큰 틀로 해서 서술을 했고, 2015년은 통치체제 자체에 대한 설명을 했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알아보자면 아까 통치체제에 대한 부분을 했고, 조선 건국 부분은 사실 차이점이 없었습니다. 둘 다 특히 권문세족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띄는데, 권문세족을 부패, 비리 이런 단어와 함께 씀으로써 어떤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서술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중앙 정치, 지방 행정 부분은 차이가 없었고, 관리 선발에서 2009년과 2015년 모두 음서를 언급했는데, 2009년 같은 경우엔 그 음서를 통해서 조선이 고려와 달리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였다라고 개인적인 평가를 드러낸 반면, 2015년 교과서에는 그냥 음서가 있었다라는 객관적 사실만 말하고 있습니다. 음서는 총 5품 이상이 과거 없이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예상 차이점이 클 것이라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끼리 비교를 하자면 이것도 역시 통치체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2015년은 사대부, 건국, 홍건적, 조선 사회 이런 일종의 통치체제의 배경 등에 대해서 주로 설명하고 있고, 2015년과 2015년 동아와 금성은 각각 체제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데, 동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덕치주의라는 걸 강조해서 조선 통치체제의 특징이 덕치주의다라고 말하고 있고, 금성은 여기 보시다시피 경국대전, 편찬, 성문법, 법전과 같은 어떤 법전에 의한 통치체제의 정비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미래인 교과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문세적, 홍건적 이런 통치제 정비에 있어서의 일종의 배경 등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동아 금성은 명, 외교 등 어떤 해외를 많이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미래인 교과서 같은 경우엔 대내적 측면, 동아 금성은 대외적 측면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 건국 과정에서. 그리고 통치체제 과정에서는 아까 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 3번은 중앙정치에 관한 부분인데, 중앙정치 부분은 셋 다 언론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부는 사실상 차이가 없었고 특징적인 건 금성이 조선 지방의 특징을 공론 정치로 개념화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관리 선발 부분에선 거의가 차이가 없었고 다만 동아는 과거가 아니라 과거가 아닌 방식인 음소와 청거를 조금 더 강조했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면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대내적 측면, 대외적 측면, 성문법, 덕치주의, 배경 이렇게 어느 정도 관점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있다. 특히 개혁파와 급진파는 같은 집단인데 쓰는 단어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해당 집단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단어도 다르게 사용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2년 국정교과서는 국정교과서의 분량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해서 비교를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근현대 부분은 박정희의 경제개발과 경제개발의 한계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이건 한계 부분입니다. 보면 양 자체가 차이가 있고 2009년 교과서는 구조적 취약성,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 좀 더 거시적인 문제를 다루었다면 2015년 미래인 교과서는 새마을운동, 노동격차, 낮은 임금 등 어떤 위시적 측면에서 더 접근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의 경제 개발 부분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한계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에는 거시적 측면에서 2015년은 위시적 측면에서 접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끼리의 비교도 아까랑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미래인과 동아는 좀 더 미시적인 측면에서 금성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미래인과 동아는 다양한 그런 문제들을 박정희의 경제개발에 포함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고 금성은 해당 챕터 박정희의 경제개발이라는 챕터에서 다루지 않고 그 다음 챕터에서 따로 이런 세부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미래인과 동아는 이런 다양한 문제들에 박정희의 책임을 더 많이 부여하는 것이고 금성은 박정희에게 책임을 좀 덜 부여하는 것이다 라는 시각의 차이가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정교과서는 사실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다만 개발 부분에서 시대별로 1980년대, 1970년대 이렇게 시대별로 구분을 해서 서술을 했다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공통점이 예상보다 많다. 뚜렷한 관점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2009년 교과서와 2015년 교과서는 예상한 것보다 차이가 많이 없었다. 2015년 교과서는 비중의 차이가 적기 때문에 관점의 차이도 많이 나타나서 어느 정도 예상과 부합했다. 국정교과서는 압도적인 정보량으로 다른 교과서의 내용을 포함했다. 과거의 교과서가 전군대 비중이 높다.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평가해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근대 비중의 감소는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생각하고 전근대 부분에선 2009년이 민족주의적 서술을 주를 이룰 것이다라는 제 개인적인 편견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2015년 교과서는 아까 개혁파, 급진파와 같이 특정한 단어의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현대 부분에선 2009년 교과서가 구조적 취약성이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그 챕터에서 다양한 문제를 다루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근거의 한계, 근거의 부족, 이 한계를 발견할 수 있었고 2015년 교과서들의 박정희의 경제개발 책임에 대한 범위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느냐에 대한 시각의 차이는 의미 있는 발견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교과서의 다른 단어 사용이나 경제개발과 같은 사건의 평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프로젝트는 다루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해당 프로젝트가 과연 교과서를 대변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해당 프로젝트가 유용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그리고 지나치게 주관이 개입되었고 복잡한 프로젝트 설계, 막 여러 가지 세분화 계속 나누었으니까 프로젝트 설계가 복잡해졌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역사의 디지털화, 그리고 현행 교과서를 탐구해봤다는 점, 그리고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발견했다는 점, 그리고 공학과 인문학 결합을 처음했다는 점에선 예의가 있습니다. 이건 참고문헌입니다. 시간이 조금 초과되는데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